네, 안녕하세요. 맘스올릭 베이비 회원을 위한 제9회 맘스올릭 온라인 클래스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딸 샘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맘이자 동료맘으로서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될 수 있도록 앞으로 1시간 알차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클래스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카페를 통해서 공지 확인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베이비 페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오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되고요. 장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임신, 출산, 육아 커뮤니티로 큰 사랑을 받아온 맘스올릭에서 개최하는 베이비 페어라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더더욱 반가운 소식은 현재 홈페이지 온라인 사전 등록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풍성한 육아용품을 선물하는 사전 등록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는 12월 10일 베이비 페어가 개최되는 전날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무료 관람권도 얻으시고 육아용품의 득템의 기회까지 노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해드린 맘스올릭 베이비 페어 홈페이지에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온라인 클래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9회 맘스올릭 온라인 클래스는 늘 그렇듯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연세 아란산부인과 의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혜림 원장님과 함께 신생아 육아 중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고열 구분 방법부터 황달, 아구창, 감기까지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어 2부에는 다채로운 육아템으로 구성된 경품 소개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럼 강연 시작 전 오늘의 이벤트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벤트는 당일 인증샷 이벤트입니다. 본 이벤트는 맘스올릭 베이비 카페 내 맘스올릭 클래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일부 연세 아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혜림 원장님과 함께하는 강연 사진이나 또 2부 경품 소개 시간에 보여지는 다양한 경품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간단한 후기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가 종료된 후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온라인 클래스 끝나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링크 공유 이벤트입니다. 본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맘스올릭 베이비 카페에 9회 온라인 클래스 신청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9회 온라인 클래스 강연, 바로 지금 이 강연이죠. 이 강연의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후에 댓글로 인증샷을 첨부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오라에서 메이섬 런드리겔 휴대용 세제와 유연제 세트 3분께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온라인 클래스 끝나고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는요. 모든 분들께서 기다리시는 경품 신청 이벤트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잠깐 동안 링크를 오픈합니다. 그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참여 방법은 방송 끝나기 전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맘스올릭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아과 강연, 신생아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연세 아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혜림 원장님을 맘스올릭 베이비에서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젊고 예쁜 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열, 엄마들이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생아의 정상 체온도 잘 좀 헷갈리고요. 또 미열은 뭐고 고열이 뭔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발열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발열을 정의할 때는 직장 항문 체온으로 38도 이상인 경우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이하는 36도 5분 이상부터 정상 체온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번 항문에서 체온을 체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겨드랑이나 귀 체온계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기준은 동일하게 잡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엄마나 아빠들이 꼭 36도 5만이 정상이라고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큰 어린이나 어른에 비해서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사계를 조금만 많이 싸도 체크를 했을 때 37도 5나 37도 8로 미열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정의는 아니고 우리끼리 통념적으로 37도 5에서 37도 9를 미열이라고 일컫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를 속사계를 너무 여러 겹을 싸면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 땀샘이 많은 신생아는 탈수도 올 수 있고 너무 많이 싸다 보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한 달, 두 달 계속 다리를 계속 싸고 지내면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리 관절, 허벅지 관절 탈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절대 3겹, 4겹 이상 속사계를 너무 많이 단단하게 싸지는 않아야 됩니다. 오, 그렇군요. 무섭습니다. 아니, 그 어르신들이 속사계를 잘 싸야 아이들 놀래지 않는다고 꽁꽁 싸매라고 해서 네네. 저도 조금 그렇게 했던 편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탈구도 온다 그랬고 네. 또 3-4겹씩 싸게 되면은 열도 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속사계 싸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나치지 않게 항상 적당히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색깔만 보고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걸 황달이라고 할 텐데 황달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황달의 원인은 아기가 태어난 시기와 발생한 시기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 두 번째는 생후 2, 3일, 세 번째는 생후 4에서 7일, 네 번째는 생후 일주일 이후를 기준으로 이제 삼아서 얘기를 드리게 되고, 첫 번째 출생한 지 만 하루 정도 안에 생기는 황달은 엄마 아기 혈액형이 안 맞아서 생기는 혈액형 부적합, 또는 두 번째 폐혈증, 뭔가 전신에 감염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생후 2, 3일에 생기는 황달은 본인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생리적 황달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생후 4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오는 황달의 원인은 본인 몸에 생긴 감염증이 원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일주일 이후에 생긴 황달은 폐혈증이나 간의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간에 이상이 있는 담도 폐쇄 또는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간염이 와서 그런 경우, 네 번째로 모유황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이제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아기 피부나 눈에 흰자위가 노랗게 보이는 것으로 황달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호자가 집에서 주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엄마 아빠가 너무 노래 보인다고 하여 병원에 데려왔는데 검사 수치를 보면 괜찮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내원해서 혈액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어떤 분들은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사용하는 접촉식으로 기계로 체크를 하면 안 되느냐, 접촉식 황달 체크 기계로 체크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마에 찍느냐 배에 찍느냐 이렇게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의 황달을 관찰할 때 참고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꼭 이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기 이제 신생아 황달은 생리적 황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기 본인의 대사 기능, 신진 대사가 잘 돌아가지 않아 미숙해서 생기는 것이라 집에서 엄마 아빠가 딱히 예방해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 방법이 없다면 병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잘 지켜서 오셔야 되는데, 보통 출산하신 다음 첫 병원에 방문을 언제 하시라고 병원에서 정해 주실 거예요. 그 병원 방문 날짜를 잘 지켜서 오셔서 황달이 많이 올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집에서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치가 너무 많이 높으면 피부에 있는 이 빌리루빈 수치를 분해하기 위해 특수 파장을 쐬어줘야 됩니다. 또 가끔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증 같은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높을 때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되고, 집에서 가끔 임의로 아기 눈을 가리고 햇빛을 직사광선을 쬐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생아의 눈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집에서 절대 직사광선을 쬐어주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황달 수치가 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집에서 임의로 햇빛을 쬐어주시면 안 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약간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쐬면은 황달기가 좀 줄어든다. 이런 속설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아구창. 예, 아구창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어떤 질환인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아구창은 구강 점막 표면에 곰팡이균,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진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균들이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엄마 아빠가 막 너무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냥 별일 없이 사는 정상 신생아들도 20명 중에 1명은 겪고 가는 병입니다. 크게는 돌까지도 정상 면역을 가진 아이들한테서 발생은 가능하고 길게는 2돌이나 3돌 정도까지도 발생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원인균이 칸디다균이라는 곰팡이균인데 이 균은 원래 우리 피부나 입안의 점막이나 이런 곳에서 항상 같이 살아가는 균입니다. 그래서 정상 세균 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신생아 이렇게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꼬맹이 아기들한테는 우연한 기회에 면역력이 덜 완성되었다 보니까 그때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을 할 때는 진료실에서 우리가 아기 입안에 우유 찌꺼기 같은 것들이 껴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 서랍자나 아니면 장갑을 끼고 밀어보면 살살 밀리면서 피가 맺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집에서도 엄마나 아빠가 구강 티슈나 거즈로 아기 입을 닦다가 피가 조금씩 맺힌다고 오셔서 우연히 와서 보니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안 아프고 별일 없이 지내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는 아이들도 많은데 잘 못 먹어서 와서 보니 아구창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아파서 수유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가 맺혔어도 아이가 밥 잘 먹고 우유 잘 먹고 이러면은 굳이 병원에 안 와도 괜찮을까요? 근데 꼭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곰팡이균의 특성상 먹는 약을 아주 며칠 이상 오래 복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면역력이 아주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드물지만 머리 같은 곳에 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고 병원에 와서 같이 이제 엄마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모유 수유를 하시는 엄마의 경우 엄마의 유방 표면이나 젖이 나오는 유관 안에 곰팡이균이 있어서 아기한테 아구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모유 수유하는 엄마는 엄마하고 아기하고 동시에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유하기 전에는 꼭 그 거즈를 따뜻하게 해서 한번 닦고 수유를 해라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조리원이나 아니면 이제 산후도우미 분들이 얘기하실 때 손을 꼭 깨끗하게 닦고 유방을 한번 살짝 닦고 그다음에 아기한테 물려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기들이 역류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해서 또는 이제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엄마나 아빠가 입을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시판하는 구강 티슈나 아니면 거즈를 물에 적셔서 입안에 있는 것들을 끝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빡빡 닦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그래서 너무 힘차게 빡빡 닦아버리면 정상적으로 있는 점막이 손상되어서 우연한 기회에 아구창이 더 심하게 생기거나 그 자리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입을 너무 힘줘서 빡빡 닦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기가 입으로 갖고 가는 치발기나 인공 젖꼭지 같은 것들은 주기적으로 열탕 소독을 해주시면 진균도 조금 줄어들지만 다른 아기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균도 감염이 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열탕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구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너무 깔끔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원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헷갈립니다. 뭐가 뭔지 코로나인지 감기인지도 헷갈리는데 감기와 또 독감의 차이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다릅니다. 독감의 경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보통 감염이 되어 일어나는데 주증상으로 고열, 근육통, 몸이 이제 열이 많이 나면 오한이 와서 몸을 막 떨거나 머리가 아픈 이런 전신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계절은 지금처럼 늦은 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정도라고 보통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기가 아마 첫째가 아니신 분들은 이미 독감 검사를 첫째나 아니면 위의 아이나 우리 성인들이 한 번쯤은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일반 의원에서도 가능한데
코나 아니면 이런 그 목구멍 안에다가 길다란 면봉을 깊숙이 넣어서 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또는 고열이 나고 너무 이제 본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기가 힘들어하면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로 더 이상 바이러스 증식이 되지 않도록 억제하여서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게 되고, 지금 같이 이제 가을에 독감 예방 접종을 열심히 하면 이 실제로 나중에 독감이 유행했을 때 걸리게 되면 본인이 앓고 가는 증상도 훨씬 덜하게 되고 중이염 같은 아기들이 잘 걸리는 합병증도 훨씬 발생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어린 아이들, 신생아들은 감기에 잘 안 걸린다. 네.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아까 뭐 타미플루 처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개월부터 치료가 가능한지 아예 아기 때부터 그런 처방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이제 몇 주 된 아기도 거의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감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외한 리노바이러스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기타 아직까지 의학에서 밝혀내지 못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증상은 고열, 아까 인플루엔자와는 차이가 있는데 고열을 잘 동반하지는 않고 콧물, 코막힘 같은 증상을 주로 동반을 하게 되고 그 독감처럼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오한이나 이런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 편입니다. 감기에는 아시다시피 특효약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기의 면역력이 이것을 앓고 지나가도록 이제 약으로서 좀 도와주게 되게 돼 있고, 코막힘이 너무 심해서 못 자거나 하면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해서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접종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숙아나 심장 수술한 아이들한테 투여하는 백신인데 이 백신을 제외하면 감기를 예방하는 접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일주일이면 낫는다. 네. 그래서 집에 있으면 7일이면 낫는다. 뭐 이런 네. 말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뭐 치료제가 없지만 또 면역력을 잘 키워두는 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막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또 잠을 못 잤거든요. 네. 아이가 잠을 못 자면 엄마가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감기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5번째 질문 들어가죠. 눈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줄어들지 않는 눈곱 때문에 엄마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가 몇 개월인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처음 태어난 지 2주, 3주 된 이제 신생아나 아니면 생후 3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눈물이 나와서 코로 흘러 들어가는 이 배출구가 좁기 때문에 네. 눈물이 우리 성인들처럼 코로 흘러내려가지 않고 대신에 눈곱으로 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신생아나 1달, 2달짜리 이제 영아라면 꼭 매번 안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무방부제 인공 눈물이나 이런 것을 뿌리거나 아니면 거즈로 살살 닦아주거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주시면 좋은데 눈 주변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인근 소아과에 방문을 하셔서 안약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만약에 4개월, 5개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아기들이라면 타고나기를 눈물관이 좁아서 타고나기를 눈물관이 좁은 선천성 눈물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아과에서도 소아안과 진료를 보시도록 권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닦아주는 것으로도 좀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4, 5개월이 돼도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한번 꼭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요. 또 아까 깔끔한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신생아의 옷을 항상 삶는 분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삶아야 될까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수많은 그 인터넷 사이트와 논문과 저희 의학 교과서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옷을 꼭 삶으라고 지정해 준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왔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하고 옛날하고 다른 것은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매번 엄마들이 옷을 삶아줬던 이유가 변변한 세탁 세제가 좋은 것이 잘 없고 딱히 이런 이제 세탁기 기능도 별로 좋지가 않고 하다 보니
예. 삶는 것이 제일 소독하기 확실한 방법이라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탁기 기능도 좋아지고 세제 기능도 좋아지고 아기 옷도 기능성 의류가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일단 중요한 것이 옷에 있는 세탁 태그를 잘 봐서 삶아도 되는 옷이라면 삶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은 소재에 따라서 삶으면 안 되는 기능성 의류라면은 오히려 삶을수록 옷의 모양의 변형도 오고 섬유도 약해지고 염색이 빠져서 이염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삶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네. 그리고 굳이 삶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더 위생적으로 하는 법은 일단 어른 옷에 있는 세균이 넘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른 옷과 따로 분리해서 아기 네. 옷끼리만 따로 세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혹시 천기저귀를 사용하시는 집이라면 절대 기저귀와 같이 빨면 안 됩니다. 대변에 있는 세균 같은 것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우리 세제 뒷면에 보면 항상 몇 킬로당 얼마 쓰라고 세제 양이 네. 정해져 있는데 그 양에 맞도록 아기용 세제를 잘 넣어서 세탁을 하고 잘 헹궈서 섬유 사이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씻고 나도 말리는 과정에서도 또 우리 꽃가루 같은 것들이 붙어서 아기한테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나 바람이 잘 드는 데서 잘 건조를 시키고 또는 건조기로 잘 말려야 젖은 상태에서 옷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꼭 삶지는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분리 세탁이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았는데 어른 옷과 분리해서 빨고 또 기저귀와는 절대 함께 빨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베넷머리가 빠지기 전에 머리를 밀어주면 머리숱이 많아진다. 이 말 정말 많습니다. 네. 속설일까요? 사실일까요? 일단 속설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들 머리숱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는데 아기들은 대체로 머리가 우리 성인에 비해서 가늘기 때문에 원래 끝부분이 이렇게 가늘고 뾰족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부분을 밀어서 깎아버리면 단면이 길게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엄마들이 꼭 할머니들이 그러죠. 네. 밀어주면 튼튼하고 굵은 모가 난다. 이래서 네. 꼭 밀어줘라 했는데 네.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아직 한 번도 안 밀어줬거든요. 네. 네, 속설이라고 합니다. 네. 네, 8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생 후 100일이 지나면 몸무게가 평균 2배가 된다고 하는데 완모를 하는데도 몸무게가 늘지 않아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걱정해야 될까요? 예, 이 경우에는 아가가 태어났을 때 출생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현재 몇 개월인지 현재 체중과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많이 크게 태어나서 4kg 정도로 태어난 아기라고 하면 대체로 우리가 100일 때까지는 다달이 1kg 정도씩 체중이 증가하는데 다달이 1kg씩 열심히 증가를 해도 4kg로 태어난 애가 100일이 되어도 7kg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4kg의 2배인 8kg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출생 체중이 3kg 전후 정도인데 완전 모유 수유를 열심히 하지만 몸무게가 늘지 않으면 엄마의 모유량이 좀 부족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변이 하루에 몇 개 양상이 어떤지 또는 양은 어떤지 이렇게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한 소변도 하루에 몇 개가 나오는지 수유할 때마다 잘 나오는지 횟수와 양상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나마 엄마의 모유를 자주 늘릴 때 방법은 젖을 아기한테 물리든지 유축을 해서 자주 비워서 상대적으로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자세한 사항은 역시 소아과 선생님하고 네. 상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대변과 소변의 횟수는 어느 정도여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네. 되게 되면 아가들이 대변 횟수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잡히게 되는데 네. 꼭 하루에 한 개를 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변은 꼭 아기에 따라서 하루에 2개 볼 수도 있고 이틀에 1개 볼 수도 있고 네. 양상이 조금 무를 수도 있고 네. 분유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 조금 더 꾸덕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변은 하루에 1개 봐야지만 정상이라는 통념을 조금 깨시면 좋겠습니다. 소변은 적어도 하루에 6개 이상은 나와야 아기의
그 먹는 양이나 네. 이런 뭐 칼로리 섭취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대변과 소변의 횟수나 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기가 출생하고 나서부터 6개월 정도까지 출생 후에 BCG 접종할 때 한 달, 두 달, 4개월, 6개월 때까지 꾸준히 기초 접종이 있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가능하면 병원 한 군데를 정해놓고 그곳을 단골 삼아서 다니면서 체중 증가하는 양상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아기들의 평균 체중이 3.3kg 정도로 나오고 대체로 2.6에서 4.4kg 사이라면 정상 체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약간 얘기 드렸지만 첫 3개월 동안에는 달마다 1kg씩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보통 매일 30g씩 체중이 증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3에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덜 체중이 증가하게 돼서 매일 20g 정도씩 늘게 되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돌 때까지는 많아야 하루 15g 정도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100일 이후에는 체중 증가 폭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네. 돌 때 대체로 9에서 10kg 정도 몸무게를 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 때 몸무게가 좀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전에는 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9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신생아도 비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기가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 뭐 다이어트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비만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비만의 정의를 하려면 몸무게 킬로그램을 키 미터 제곱으로 나눈 값을 비만도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체질량 지수를 통해 그 체질량 지수의 수치 범위에 따라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신생아나 돌이 안 된 아이들이나 갓 걸어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리를 쭉 펴지를 못하기 때문에 키를 잴 때 눕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잴 때마다 병원에 따라 아기 컨디션에 따라 너무 울거나 이러면 그때그때 키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네. 키를 정확히 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이상 서서 키를 정확히 잴 수 있는 나이부터 비만도를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네. 도표, 성장 도표에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통해 비만인지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적어도 24개월 이상은 그러네요. 되어야 진단을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본인이 태어난 출생한 주수에 따라 이제 제태 주수에 따른 성장 곡선이라는 표가 있는데 그 표에 따라 같은 주수에 출생한 아이들에 비해 우리 아이 몸무게나 키나 머리 둘레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같은 주수에 태어난 아기들 대비 90%일 90, 100분위 이상인 경우 과체중아나 부당 중량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너무 크게 출생한 아이들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너무 크다 보니 태어날 때 쇄골이 골절되거나 머리에 혈종이 생기거나 두혈종, 피하 출혈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하는 편이고 매우 드물지만 목이나 위팔에 신경이 손상되거나 횡격막 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낳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예, 하지만 아기가 자람에 따라서 키와 몸무게가 또래 중에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 도표로 파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출생 후에 4에서 6개월 사이 9에서 12개월 사이, 18에서 24개월 사이에 총 24개월까지 3번의 영유아 검진이 있는데 그때마다 키와 몸무게를 통해서 또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성장 도표와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곳에 병원을 정해놓고 다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24개월 동안에 3번의 영유아 검진을 하면서 좀 체크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장 도표가 집에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인터넷에 네. 있다고 하니까요. 성장 도표 보시면서 또 집에서도 체크해 보시고 병원에 가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 비만 예방은 어릴 때 시작할수록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임신했을 때 임신하기 전부터 오히려 엄마가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임신 중에도 체중이 너무 갑자기 증가하지 않도록 중요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금연과 운동을 잘 챙겨서 하셔야 됩니다. 네. 임신 중이라도. 특히 임신성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부당 중량아로 태어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임신성 당뇨가 있을 때는 혈당 조절을 엄마가 먼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최소한 돌 정도까지는 모유 수유를 잘 지켜서 하시는 것이 좋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듯이 엄마가 먼저 식습관을 잘 챙기고 좋은 모범을 보여야 아기들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영아기에 울고 보챌 때마다 분유나 모유를 계속 먹을 것으로 주게 되면 아기가 추후에 자기 마음에 갈등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할 때마다 모든 갈등을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추후에 할 때도 너무 달거나 짠거나 자극적인 것을 주지 않아야 추후에 아기 식사 습관이 바람직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엄마의 체중이 아이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 엄마들 또 한 번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체중 관리를 잘하고 혈당 조절,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아이가 셋이라고 했는데 첫째 아이는 아이가 너무 안 먹어서 고민이었고 둘째 아이는 또 첫째 아이가 너무 안 먹었으니까 보칠 때마다 전 좀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 살이 쪄 있어요. 네.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겠네요. 네, 이제 모든 갈등을 먹을 걸로 네. 해결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미안하다 말씀드립니다. 둘째야. 네, 엄마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번째 질문입니다. 아이 태열이 심합니다. 태열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애들 의례 좀 빨갛잖아요. 근데 그게 심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건지. 실제로 진료실에 우리 신생아 태열이 걱정되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심하다의 정도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발진이 서너 개 났는데도 심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 뺨에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심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를 좀 데리고 사진보다는 역시 실제로 아기를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인근의 소아과에 가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인지 이게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으로 갈 것인지 그냥 건조 피부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태열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대부분 제가 진료실에서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집을 너무 덥게 한증막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이라고 해서 26도, 27도, 28도 너무 덥게 살면 아기는 우리보다 땀샘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부염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서 너무 덥게 살면 안 되고 우리 어른이 견딜 만한 온도로 평상시와 비슷하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아기한테 이제 세정제로 씻기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아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물로만 씻어서는 기름 위에 씻겨 내려가는 것들이 씻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히려 이런 피부를 관리할 때 약산성 클렌저로 얼굴까지 잘 씻겨주시고 잘 헹궈주신 다음 그 위에 로션이나 크림 같은 보습제를 처음부터 잘 써주시는 게 오히려 아기 피부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덥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집을 뜨겁게 해야 된다, 덥게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너무 한증막처럼 해놓고 살면은 우리 아기도 돌연사 확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피부 발진도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히 시원하게 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이제 진짜 엄마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 때 세정제를 조금 사용해도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태열이 있다 보면은 아이의 그 열이 머리까지 올라가서 머리도 막 뭐가 나고 딱지 같은 게 얹어지고 하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의학적으로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가 오일로 이렇게 적셔서 살살 불려서 밀어보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아구창 얘기 드릴 때 절대 빡빡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것이 이 두피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아기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힘껏 빡빡 밀다 보면 머리털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두피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 힘줘서 빡빡 밀지는 마시고 대체로 모든 지루성 두피염은 6개월이 지난
지나면 진행을 더 이상 안 하고 돌 때쯤부터 서서히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가려워하면 머리를 밀어주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갓 태어난 2, 3주 신생아한테는 머리 미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 아니 아까 제가 몸무게 얘기할 때는 둘째 아이한테 미안했는데 이번엔 제가 첫째 아이한테 미안한 게 이걸 몰랐어요. 아이의 머리에 딱지가 안 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얘가 답답할까 봐 저는 또 아주 열심히 아기띠에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딱지를 밀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오일 같은 거를 발라서 민 게 아니라 그냥 떼줬더니 지금 아이가 10살이 됐는데도 두피가 그 부분은 빨개요. 네, 선생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하면 밀지 않고 내원을 하시거나 밀더라도 오일을 발라서 살살 문지르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신생아들 막 용쓰기 하잖아요. 이렇게. 용쓰기가 심한데 용쓰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일단 없다고 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을 쓰는 이유는 아기의 몸에 여러 가지 운동 감각이나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덜 되어 일단은 본인의 느끼는 감각을 다 해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소리를 내고 일단은 몸에 다 힘을 다 줘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면서 2개월, 3개월 점점 커지게 되면 본인의 몸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고 감각이 좀 생기기 때문에 용 쓰는 것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용을 많이 쓰면 배에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입가로 역류가 일어나거나 자꾸 개우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우거나 역류가 있어도 체중 증가가 원활하고 아기가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치우는 것이 귀찮을 뿐 아기한테는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용쓰기를 막 너무 심하게 하면 애가 뭔가 불편해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아이가 몸을 찾아가고 또 적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신생아, 정말 초보 엄마들 얘랑 뭐를 해야 되지?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놀아주는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놀아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기를 들고 위아래로 세게 흔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린 유아증후군이라고 하여 머리에 뇌가 흔들려서 아기 발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위아래로 세게 흔들고 이렇게 절대 아기를 이제 큰 움직임을 주시면 안 되고 엄마나 아빠가 아기를 안고 살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달래주시거나 뭐 이제 좀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살살 이렇게 달래거나 수유를 하시면서 말을 많이 걸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간 움직여주는 것과 말을 하는 건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좀 너무 많이 흔들어서 뭐 아이 사망 사고까지 뉴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신생아들에게 제법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아기를 처음 키워보는 초보맘들이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증상과 각종 질환들 우리 박 원장님 덕분에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기가 이상 징후를 보일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좀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솔리 가족분들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주신 연세 아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혜림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부 강연이 끝났습니다. 2부 경품 소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2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진행하는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인증샷 이벤트 맘스올릭 온라인 클래스를 보시면서 1부 강연 사진 그리고 2부 경품 사진, 광고 화면 어떤 장면이든 좋습니다. 캡처 혹은 사진을 찍어서 맘스올릭 베이비 카페 내에 있는 맘스올릭 클래스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간단한 후기 올려주시면 되고요. 해시태그 4가지 있습니다. 신생아, 맘스올릭 베이비, 9회 온라인 클래스, 연세 아란산부인과 이렇게 4가지 해시태그 필수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찾아온 링크 공유 이벤트도 있는데요. 오늘 유튜브 강연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시고요. 맘스올릭 베이비 카페에서 9회 온라인 클래스 신청 게시글에 댓글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3분을 선정해서 오라에서 메이섬 런드리겔 휴대용 세제와 유연제 세트 드리겠고요. 9회 온라인 클래스가 종료된 다음 날 11월 4일 수요일 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유용한 소아과 강연 꼭 링크를 공유하셔서 다른 분들께도 좋은 정보 알려주시고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곧 시작되는 2부에서는 육아용품 제품 소개와 함께 경품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2부 시작 전 약 1분간 광고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스트레칭 한번 쭉쭉 해주시고요. 우리 1분 뒤에 다시 만나요. 아기의 천일은 아기 두뇌의 약 75%가 자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루마 골든드롭 3는 칼슘과 지방의 흡수를 돕는 오피오 구조와 성장 체계를 위한 필수 영양 배합으로 아기의 잠재 성장력까지 생각합니다. 오피오 구조로 완성한 일루마 골든드롭 3. 오래오래 먹어야 하니까 5가지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고 유기농 갈락토 올리고당, 유기농 포도당, 유기농 알파미분 등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원산지 또한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 유럽 혹은 국내산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오비타 패밀리는 합성 성분이 아닌 사과 가즙 분말이 함유되어 달콤 상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비오비타. 네, 오늘 탐나고 아주 다양한 경품 준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경품 소개해드립니다. 오라에서 메이섬 런드리겔 휴대용 세제와 유연제 세트 총 4분께 드립니다. 까다로운 유럽에서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안심 세제고요. 아주 소량으로도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아기 옷과 수영복, 속옷 등 다양한 소재의 세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럴 텐데 이럴 때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주프렌즈 파티쇼 물티슈 한 박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티슈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안전한 물티슈여야겠죠. 유해물질 전혀 없고요. 안심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자연유래 성분으로 연약한 아기 피부에 맞는 보습력을 지니고 있고 또 폭신폭신 3D 엠보싱 구조로 도톰하게 한 장만으로도 말끔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름도 좋습니다. 잘 풀리는 집 프리미엄 화장지 4종 세트 2분께 드리겠습니다. 기존 화장지보다 10% 더 도톰한 화장지고요. 2겹 아니고 4겹 떼고 엠보싱으로 푹신한 도톰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 제품이 좋지 않다는 거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무형광 제품입니다. 페넬로페에서 바이탈 플러스 릴리로즈 물티슈 캡형 한 박스 준비했고요. 이것도 3분께 드리겠습니다. 레이온 함량과 평량을 대폭 늘려서 두께감도 좋고요. 또 부드러움은 한층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연약한 아기 피부에 섬세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은 페넬로페에서 준비한 신 에어 슬림 플러스 신생아 기저귀 한 박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저귀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저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피까지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얇고 가벼워진 초슬림 두께이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고요. 또 아이들의 스타일까지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톰한 볼륨감이 살아있는 에어 엠보싱이 피부에 닿는 면적을 줄여주어서 흡수력과 통기성은 높이고 피부 스트레스는 최소화하는 기저귀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케어스에서 출산 선물 패키지 준비했습니다. 두 분께 드리겠는데요. 우리 출산 가방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용 패드만 35년간 제작한 케어스에서 준비했고요. 산모 패드 30개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아이 낳고 나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30개 준비했고요. 수유 패드는 40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도 남길 수 없습니다. 모유 저장팩,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목 보호대 2개, 수면 양말까지 한 켤레 준비했습니다. 엄마 옷과 아기용품 캐리어에 넣어두시고 우리 케어스에서 준비한 이것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국민 아기 유산균 비오비타에서 신생아의 황금변을 책임질 비오비타가 리뉴얼됐습니다. 비오비타 베베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엄마의 마음으로 성분 하나하나까지 원산지까지 꼼꼼하고 깐깐하게 고른 비오비타 베베로 소중한 우리 아기 장 건강을 지켜주세요. 신생아 장 건강 100세까지 갑니다.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었죠? 비오비타. 네, 이 방금 전 소개해드린 그 리뉴얼된 비오비타 베베를 드립니다. 열에 강해서 뜨거운 물이나 분유, 이유식에 타서 먹어도 안심입니다. 낙상균이 함유되어 있어서 산소가 없는 장까지 끝까지 살아서 도달되기 때문에 병원성 세균을 죽이고 황금똥을 만들어줍니다. 이 비오비타 베베는 20분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유에서 유래된 유산균 2종 및 초유와 아연, 비타민 D 성분을 강화했습니다. 식품 첨가물 무첨가입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브 휴일에서 더블 쿠션 매트를 한 분께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걱정인데요. 매트 꼭 준비하셔야겠죠. 어린이 안전 인증까지 통과한 유해물질 불검출 제품입니다. 임산부 요가에도 좋으니까요.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블 쿠션으로 충격을 흡수하고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뒷면은 논슬립 처리가 돼 있어서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끄러짐 방지까지 되겠고요. 또 보건욕도 우수해서 고밀도 폼으로 꺼짐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가닉 그라운드에서 유기농 스킨케어 5종 세트 준비했습니다. 로션, 워시, 오일, 수딩, 고보습 크림까지 준비했는데요. 두 분께 당첨 기회를 드리고요. 이 제품 청정 유기농 땅에서 자라난 건강한 원료만을 엄선해서 만든 프리미엄 오가닉 스킨케어입니다. 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최초 6대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고요.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비건 세라마이드의 진한 보습으로 건강한 피부 장벽을 길러주는 스쿠스쿠 고보습 크림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일에서 더 뉴 오리지널 아기띠 드립니다. 이거 정말 탐나는데요.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컬러감으로 SNS에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스웨덴 브랜드고요. 제가 또 아이를 재워가지고 눕힐 때 잘 재웠는데 바닥에 눕힐 때 요란해가지고 깼는데 이거는 전면이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자석 버클이기 때문에 큰 소리 없이 아기띠 안에서 잠든 아이를 빼서 눕힐 수가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아기들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나일의 특화된 장점, 공간 구분 설계는 실제 사용한 엄마들이 손꼽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리코코에서 준비한 양면 2중 코팅 원피스 매트 드리겠습니다. 한 분께 드릴 건데요.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면 2중 코팅 커버로 곰팡이 저항력과 내구성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력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또
틈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트 틈새가 없어서 오염물질이 끼일 걱정이 없고요. 청소가 좋습니다. 청소할 때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어린이들 끼일까 봐 걱정이 될 텐데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으로 강화된 안전 인증도 통과했습니다. 꿈비 베이비룸과 완벽한 호환, 밀리지 않아서 더욱더 안전한 범퍼 침대 또는 베이비룸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브랜드 꿈비에서 올스타 원목 가구가 새롭게 런칭되었다고 합니다. 믿고 쓰는 유아용품 브랜드 꿈비가 올스타 원목 가구 시리즈로 새롭게 선보이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구매하게 되는 가구, 아기 침대죠. 그런데 이 기존의 아기 원목 침대는 사용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살까 말까 고민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꿈비 올스타 원목 가구는 이를 보완했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아기 침대였다가 베이비룸, 또 범퍼 침대, 패밀리 침대, 주니어 침대와 책상 등 최대 12종류, 12종류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밀도가 높고 변형이 거의 없는 너도밤나무를 사용했고요. 튼튼하고 매끄러운 표면의 소재만 선별을 제작해서 아기가 만져도 다칠 위험이 적습니다. 목봉 간격도 유럽 안전기준에 맞는 62mm로 제작해서 사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꿈비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크에서 스마트 스윙 바운서 겸용 유아 식탁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정말 트랜스포머 같이 좋은 제품입니다. 한 명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아기의 잠을 부르는 오토 스윙 모드, 그리고 편안한 숙면이 가능한 침대 모드로 변신 가능하고요. 또 식사 시간에는 바르게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이체어 모드로 변신 가능합니다. 이 3종 변신이 가능한 스마트 스윙 바운서 겸용 유아 식탁 의자는요. 전자파 인증을 획득한 안전한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하고요. 또 음성인식 센서와 블루투스 연동으로 더욱더 쉽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0 뉴 블루래빗 첫 토이북 총 111종과 원목 책장 그리고 토끼 인형까지 네,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예비맘들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아 발달 시기에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기의 잠재된 능력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구성인데요. 부모가 처음 누리는 자녀 교육의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키즈 세이프티 프로그램에 따라 소재와 인쇄는 물론 빛과 소리까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점검하는 현명한 첫 토이북입니다. 네, 블루래빗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2020 뉴 블루래빗 첫 토이북 총 111종과 원목 블록 그리고 토끼 수면 인형까지 예비맘들은 미리 준비하셔도 좋은 아이템인데요. 유아 발달 시기에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32개국으로 수출되고요. 홈쇼핑에 나왔다 하면 완판되는 제품입니다. CJ 오쇼핑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 시간에만 가격 등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다음은 팔리에서 팔리 올류 매직 2 휴대용 유모차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한 분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이탈리아 브랜드고요. 오토 폴딩 시스템 휴대용 유모차로 등받이 각도가 최대 170도까지 가능합니다. 탈착이 가능한 안전바와 레버형 등받이 조절 버튼까지 엄마와 아이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유모차입니다. 팔리 유모차 브랜드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이해 러본몰에서 온라인 베이비 페어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가로 한정 수량 판매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잉글래시나 퀴드 기내 반입 가능한 유모차 준비했습니다.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신생아부터 4세까지 탈 수 있는 휴대용 유모차입니다. 울트라 슬림이라는 제품 슬로건에 맞게 폴딩했을 때 콤팩트한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5.9kg의 가벼운 무게입니다. 엄마들이 가볍게 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고 또 원액션 폴딩으로 간편하게 접어서 기내 반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론칭 이후에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휴대용 유모차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유모차입니다. 네, 다음은 잉글래시나 트릴로지에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유럽 인증 소문내기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1월 8일 일요일까지 잉글래시나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요. 댓글로 참여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이벤트인데요.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여주시면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명을 뽑아서 11월 11일 수요일에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모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 버튼, 링크 또는 잉글래시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밭 올리 카미러 뉴 컬러 출시 축하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정말 다양하네요. 벤밭 올리 카미러 뉴 컬러 아이보리, 베이비 블루, 베이비 핑크까지 출시됐습니다. 벤밭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요. 또 이벤트 게시글에 축하 댓글을 달고 친구를 소환하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두 참여하셔서 축하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 버튼, 더보기 링크 또는 벤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루마에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이벤트 남아있는데요. 프리미엄 유아식 일루마 골든드롭 3 이벤트입니다. 프리미엄 유아식 일루마 골든드롭 3에서는 전문 간호사와 함께하는 1:1 영양 육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육아 경험을 갖춘 전문 간호사로 구성된 1:1 영양 육아 컨설팅은 원령 맞춤 영양과 수유 계획, 그리고 아이의 건강 관리, 육아 고충 등 초보 육아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루마 골든드롭 3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언제든지 예약 가능하고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일간에 전문 간호사가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최초 상담 완료자를 대상으로 특별 선물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경품 신청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맘스홀릭 온라인 클래스는 네이버 폼을 통해서 경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경품 신청 링크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동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5분 동안만 오픈되니까요. 신청 문항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확한 정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접수했을 때에는 재신청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증샷 이벤트와 경품 이벤트 당첨자는 오늘 오후 6시 맘스클럽 사이트 당첨자 발표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서 벌써 9회 온라인 클래스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밤낮으로 기온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요즘이야말로 엄마 본인은 물론 또 아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데죠. 아무쪼록 오늘 저희 맘스홀릭에서 전해드린 신생아 건강 관련 클래스가 우리 초보맘 엄마들께 또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맘스홀릭 온라인 클래스는 방송 종료 후 맘스홀릭 베이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송에 늦게 참여하셨거나 방송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곧 업로드될 클래스 영상 놓치지 마세요. 또 마지막으로 방송 전 소개해드린 맘스홀릭 베이비 페어 사전 등록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홈페이지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만 마쳐도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가 되니까요. 방송 종료 직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전검사, 기본적인 신생아